안녕하세요. 임상심리 전문가 마지입니다. 저는 그동안 부모와 아동들을 대상으로 TCI 기질 및 성격 검사를 비롯해 여러 가지 심리 검사를 실시해 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TCI는 사람의 성향을 크게 기질과 성격으로 나누어 이해하는 검사입니다. 그중 오늘 이야기할 기질 영역은 자극 추구, 위험 회피, 사회적 민감성, 인내력이라는 네 가지 척도를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각각의 기질 특성이 높은지 낮은지를 통해 타고난 성향이 어떤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TCI의 공식 명칭이나 분류는 아니지만 부모님들이 아이의 기질 조합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네 가지 유형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모험가형이고요. 두 번째는 신중한 탐색가형, 세 번째는 수동 안정형, 마지막으로 독립적인 평화주의자형입니다. 사실 TCI 검사로 알 수 있는 건 기질뿐 아니라 성격 특성도 있는데 오늘은 기질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통상 우리는 기질과 성격이라는 단어를 섞어서 사용합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두 가지는 다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질은 아이가 세상에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방식입니다. 어떤 아이는 새로운 장난감을 보면 바로 달려가고 어떤 아이는 한참을 지켜보다 겨우 손을 뻗습니다. 어떤 아이는 칭찬 한마디에 눈이 반짝이고 어떤 아이는 주변 반응보다 자기 페이스가 더 중요합니다. 이건 아이마다 태어날 때부터 세상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상황에서도 아이마다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아이의 기질은 자극 추구, 위험 회피, 사회적 민감성 같은 척도로 볼 수 있습니다. 자극 추구가 높은 아이는 호기심이 많고 새로운 걸 해보고 싶어 하고 지루한 걸 잘 못 견딜 수 있습니다. 좋게 보면 적극적이고 에너지가 많은 아이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산만하거나 충동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극 추구가 낮은 아이는 익숙한 것, 규칙적인 것, 안정적인 환경을 더 편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위험 회피가 높은 아이는 새로운 환경을 조심스러워하고 낯선 상황에서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좋게 보면 신중한 아이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소심하거나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사회적 민감성이 높은 아이는 칭찬, 인정, 표정, 말투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애교가 많고 관계를 좋아할 수 있지만 작은 거절에도 상처를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내력이 높은 아이는 한 번 시작한 일을 쉽게 포기하지 않고 반복이나 노력이 필요한 과제도 비교적 오래 붙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인내력이 낮은 아이는 흥미가 떨어지거나 보상이 바로 느껴지지 않으면 쉽게 지루해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 끝까지 해라고 압박하기보다는 과제를 작게 나누고 중간중간 성취감을 느끼게 해주는 방식이 도움이 됩니다. 그럼 기질을 훈련시키거나 고쳐서 바꾸면 되지 않을까요? 기질은 유전적으로 타고난 경향성이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먼저 어떤 기질인지 이해하고 잘 조절해서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어떤 기질이 좋고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 아이들은 한 가지 기질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어떤 아이는 새로운 걸 좋아하면서 겁이 없고 또 어떤 아이는 궁금한 마음은 있지만 동시에 걱정도 많습니다. 그래서 자극 추구, 위험 회피, 사회적 민감성 같은 기질 척도의 높고 낮은 조합을 부모님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유형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네 가지 유형은 공식 진단명이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용 분류입니다. 내 아이는 어느 유형에 해당할지 한번 찾아보세요. 첫 번째는 모험가형입니다. 이 아이들은 새로운 자극을 좋아하고 두려움보다 호기심이 먼저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로운 놀이터, 새로운 친구, 새로운 활동 앞에서 망설이기보다 먼저 해보려는 아이들이죠. 좋게 보면 도전적이고 에너지가 많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충동적이거나 위험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는 하지마 보다 어디까진 안전하게 해도 돼 라는 경계 설정이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신중한 탐색가형입니다. 이 아이들은 궁금한 마음은 있지만 동시에 걱정도 함께 올라옵니다. 미끄럼틀을 타고 싶지만 엄마 손을 잡고 가고 싶어 하고 친구들과 놀고 싶지만 먼저 다가가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답답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아이 안에서 해보고 싶다와 무섭다가 같이 작동하는 겁니다. 이런 아이에게는 재촉보다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부모가 먼저 괜찮아, 천천히 해봐도 돼. 이렇게 말해주면 아이는 안전하다고 느끼고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수동 안정형입니다. 이 아이들은 새로운 자극을 강하게 원하기보다는 익숙하고 안정적인 환경을 더 편하게 느낍니다.
규칙적인 일상,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 안정감을 얻고 갑작스러운 변화에는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부모가 보기에는 소극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 아이에게 안정감은 에너지를 회복하는 중요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경험을 줄 때도 작게 천천히 예고하면서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따가 새로운 곳에 갈 거야. 처음엔 엄마랑 같이 보고 있어도 돼. 이런 말들이 아이에게는 큰 안전 신호가 됩니다. 네 번째는 독립적인 평화주의자형입니다. 이 아이들은 타인의 반응에 크게 휘둘리기보다 자기만의 기준과 속도를 중요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혼자 노는 시간을 좋아하거나 굳이 무리 안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나 걱정될 수 있지만 사실은 혼자 있는 시간이 불편하지 않은 아이일 수 있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억지로 관계를 밀어붙이기보다 아이가 편안하게 관계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내 아이는 어떤 유형인지 찾으셨나요? 제 초딩 아이는 독립적인 평화주의자형에 속하는데요. 안 그래도 최근에 오랜만에 다시 기질 검사를 해봤는데 사회적 민감성이 글쎄 1%로 나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또래 100명 중에서도 타인의 반응이나 인정에 영향을 받는 정도가 매우 낮은 편에 속한다는 뜻입니다. 혼자 노는 걸 더 좋아하고 특별히 친구를 찾지도 않아서 가족들은 아이의 사회성을 걱정하기도 했었는데 이제는 아이의 기질을 이해하고 수용해서 부정적인 피드백보다는 아이가 편한 대로 해주려고 합니다. 그럼 이 중에서 어떤 유형이 가장 좋을까요?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좋고 나쁜 유형은 없다는 겁니다. 각 유형은 장점과 어려움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모험가형은 도전적이지만 경계가 필요하고 신중한 탐색가형은 조심스럽지만 안정감이 생기면 깊이 몰입할 수 있습니다. 수동안정형은 변화에 느릴 수 있지만 꾸준함이 강점이 될 수 있고 독립적인 평화주의자형은 관계에 덜 휘둘리지만 자기만의 세계가 뚜렷할 수 있습니다. 기질을 이해한다는 건 아이를 유형 안에 가두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아이가 왜 그렇게 반응하는지, 부모가 어떤 방식으로 도와줘야 하는지 알기 위한 지도에 가깝습니다. 사실 육아가 힘들어지는 진짜 이유는 아이의 기질 때문만이 아닙니다. 부모의 기질과 아이의 기질이 부딪혔을 때 더 힘들어집니다. 아동 기질 연구에서 토마스와 체스는 아이의 기질과 환경이 얼마나 잘 맞는지를 중요하게 봤습니다. 아이가 유난히 힘든 아이여서가 아니라 아이의 속도와 부모의 기대가 맞지 않을 때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질을 이해한다는 건 아이를 고치는 일이 아니라 아이에게 맞는 환경과 반응 방식을 찾아가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는 빠르고 적극적인데 아이는 조심스럽고 느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는 아이를 보며 왜 이렇게 답답하지? 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는 조용하고 안정적인 걸 좋아하는데 아이는 자극 추구가 높아서 계속 움직이고 새로운 걸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는 아이를 너무 정신없는 아이로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아이를 고치려고 하면 갈등이 커집니다. 반대로 아이의 기질을 이해하면 부모의 뇌는 아이의 행동을 문제로 보지 않고 신호로 보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는 버릇이 없는 게 아니라 자극이 많이 필요한 아이구나. 이 아이는 겁쟁이가 아니라 낯선 자극을 천천히 처리하는 아이구나. 이 아이는 유난스러운 게 아니라 관계 반응에 민감한 아이구나. 이렇게 해석이 바뀌면 감정 반응도 달라집니다. 그러면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아이를 바꾸려고 하기 전에 관찰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가 새로운 걸 좋아하는지, 낯선 걸 피하는지, 칭찬과 표정에 민감한지 보는 겁니다. 두 번째, 아이에게 맞는 방식을 제안해야 합니다. 조심스러운 아이에게 무조건 가서 해봐 라고 밀어붙이면 더 위축될 수 있습니다. 이런 아이에게는 먼저 지켜볼 시간과 작은 성공 경험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자극 추구가 높은 아이에게 계속 가만히 있어 라고만 하면 아이는 더 답답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아이에게는 움직일 수 있는 안전한 선택지를 주는 게 도움이 됩니다. 사회적 민감성이 높은 아이에게는 말투와 표정이 중요합니다. 이 아이들은 부모의 작은 실망도 크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행동은 바로잡되 아이 자체를 부정하는 말은 줄여야 합니다. 기질을 이해한다는 건 아이를 마음대로 하게 두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에게 맞는 방식으로 조절을 가르치는 겁니다. 아이의 행동을 문제로 보면 부모의 뇌는 계속 방어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런데 아이의 행동을 기질의 신호로 보면
부모는 조금 더 차분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육아가 쉬워지는 이유는 아이가 갑자기 바뀌어서가 아닙니다. 부모가 아이를 해석하는 방식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해석이 바뀌면 아이의 성격이 자라는 방향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아이를 보면서 딱 하나만 관찰해 보세요. 우리 아이는 새로운 자극을 좋아하는 아이인지, 조심스럽게 피하는 아이인지, 아니면 사람들의 반응에 민감한 아이인지. 그걸 알아차리는 순간 육아는 조금 더 편안해지는 방향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한번 오늘부터 관찰해 봅시다.